네, 저희 라조는 AI 로봇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를 따진 말로 정하였습니다. AI 로봇과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넘어서 결혼의 관점에서 따져보는 것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AI 로봇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를 따진 말로 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따진 말에 적힌 결혼이라는 표현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결혼은 사실혼이 아닌 혼인신고를 거쳐야 하는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조별활동 초반에 인간과 로봇과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를 따진 말로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을 소재로 하게 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서적 유대관계와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법률론으로 정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론을 소재로 선택함으로써 사실혼에서 다루기 힘든 재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도 그려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 전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로봇과의 결혼 합법화와 관련된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함께 시청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과 이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등장합니다. 영상 시청 후 청중과 심사위원분들께 따진 말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간단히 재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한 후 헌법재판에서의 논의를 연극으로 나타낼 예정입니다. 연극에서는 헌법재판소장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찬성 측 재판관 2분과 반대 측 재판관 2분께서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며 팽팽하게 논쟁하는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쇼츠 영상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로봇과의 결혼? 싫은가 봐. 몇 달 전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제가 제보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자꾸 누가 숙달 안 해서 특이한 시위를 해요. 특이한 시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아니야? 사람이다. 저희 잠깐만요. 저희가 시에서 TV에 시위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혹시 시위 내용이 로봇과의 결혼 합법화요. 시위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로봇과의 결혼 합법화? 시위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인권 침해라고요. 지금 로봇과의 결혼 빨리 합법화해 주시라고요. 저 다음 주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신고할 겁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녀의 의지, 로봇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달갑지만은 않은 시선들. 몇 달 전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제가 제보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자꾸 누가 숙달 안 해서 특이한 시위를 해요. 특이한 시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디 있는 거지? 저 사람. 저 사람 아니야? 사람이다. 저희 잠깐만요. 저희가 시에서 TV에 시위를 하는 분이 계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혹시 시위 내용이 로봇과의 결혼 합법화요. 시위 내용은 바로 다름 아닌 로봇과의 결혼 합법화? 시위를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인권 침해라고요. 지금 로봇과의 결혼 빨리 합법화해 주시라고요. 저 다음 주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신고할 겁니다. 하늘을 찌르는 그녀의 의지, 로봇을 향한 마음이 진심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바라보는 달갑지만은 않은 시선들. 어떡해.
몇 달 전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제가 제보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자꾸 누가 숙제 안 해서 특이한 시위를 해요. 네, 쇼츠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네. 흥미로운 전달을 위해서 정말 익숙한 장소인 숙명여대를 배경으로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동영상 시청 후 천만 의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AI 로봇과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쇼츠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댓글에서 이 논제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러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니 이 링크를 클릭해서 보라는 댓글을 달게 되고 링크를 클릭하면 저희가 현장에서 연극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헌법재판소 논의 연극에 앞서 논의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과의 혼인을 원하는 A씨가 자신의 로봇 B와의 혼인신고를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결국 처리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의 미처리라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민법 제807조를 심판하게 됩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며칠 전에 청구된 A씨의 헌법소원 심판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로봇 B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신고가 처리되지 않자 법원을 통해 A를 제기했고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민법 제807조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가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저희는 아직 로봇과의 혼인, 더 나아가 비인간과의 혼인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성급합니다. 물론 관련 법률이 아직 미비하긴 하나 청구권자의 혼인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국민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단 각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두 들어본 후에 시간을 들여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먼저 발언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구권자 A가 당한 가장 큰 부당함은 개인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한 일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헌법 제37조 1항에 의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로봇 또는 비인간과의 혼인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인간이 로봇과 혼인하는 자유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법 제813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수리해야만 합니다. 청구권자 A씨는 법률에 위반한 혼인관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의 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사물과 혼인한 사람들 또한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년간의 교제 끝에 2007년에 에펠탑과 혼인한 여성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펠탑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 반려동물, 심지어 실체가 없는 게임 캐릭터와의 혼인 또한 존재합니다.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혼인의 양상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과의 혼인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관련된 법률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무작정 막고 규제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항목은 혼인에 대한 대상을 제한하면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임을 주장합니다. 네, 좋습니다. 민법 제807조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항목이 비인간과의 혼인을 부정하면서 개인 선택의 자유와 사회적인 변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군요. 충분히 일리 있는 발언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민법 제807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일단 먼저 민법 제815조를 보겠습니다.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로 한다고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로봇과 인간과의 혼인이 인간과 로봇 모두가 합의한 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로봇은 결국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에게 혼인의 개념을 가르치고 로봇이 이를 습득한다고 해도 로봇이 혼인에 대해 비동의라는 출력값을 내놓을 수 있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또한 로봇에게 자주권과 주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로봇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로봇에게 혼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과 사람을 협박하여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 사이의 주체성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로봇과의 혼인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민법 제807조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물체 간의 혼인을 막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로봇과 사람의 결혼 자체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개인이 가지는 혼인의 자유에 앞서 혼인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역할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법 제831조와 제839조 2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1조는 부부간의 재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제839조 2항은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봇과의 혼인을 허용하는 것은 혼인으로 연결되는 많은 의무와 권리를 로봇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봇은 사람의 재산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현재 법령상 인격체로 다루지 않고 있기에 로봇과의 비인간과의 혼인 허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빚게 될 것입니다. 아직 로봇이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과의 혼인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민법 제807조를 위헌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로봇과의 혼인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군요. 확실히 사회적으로 혼인이 가는 위치와 힘을 생각할 때 충분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발언입니다. 네,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봇이 주체적인 의견을 낼 수 없기에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는 영국의 국제회의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중 하나입니다. AI 드론에게 적을 공격하라는 임무와 최종 공격 결정은 인간이 한다는 입력값을 주자 적의 공격을 더 중시한 AI 드론이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공격한 사례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는 AI가 충분히 자신에게 입력된 값을 떠나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덧붙이자면 로봇과의 혼인이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 때문에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혼인의 경계를 좁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혼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행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법률들을 제정했기에 비인간과의 혼인은 당연히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혼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동거 등의 형태도 비약적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당장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회 흐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법의 발전 및 개선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닫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확실히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사회 변화에 따라 개선되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AI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고 시대 흐름이 변화한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겠지요. 물론 사회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법률도 변화해야 한다는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률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청구권자 A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불법에 해당하며 인간의 모든 권리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점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청구권자 A는 먼저 민법 제807조에 따라 18세 이상의 사람이 아닌 대상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헌법 제37조 2항에도 인간의 권리는 때때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시대가 변화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묵인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 있는 위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로봇에게 혼인을 통해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중엔 재산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악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만일 로봇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을 하면 로봇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자격이 있는지,
더 나아가 만일 로봇과 혼인한 사람이 이혼을 하면 로봇은 재산을 나누어 그 로봇의 소유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로봇과 혼인한 뒤 이혼 절차를 거친다면 로봇은 여전히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과 이혼한 사람은 그 뒤로 로봇을 소유하고 돌볼 마음이 있을까요? 로봇과의 혼인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로봇을 사람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게 아닐까요? 이는 결국 로봇의 권리를 더욱 낮추게 될 것입니다. 현행법에 있어 생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봇과의 혼인, 그리고 비인간과의 혼인은 고민해볼 것도 많고 신중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양측 의견에 당장 무엇이 틀리고 맞다를 정의하기가 어렵군요. 그렇다면 다른 재판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되신 재판관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로봇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혹시 여전히 의견이 똑같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로봇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찬성 측의 의견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이제 근거를 듣고 조금 설득되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로봇이 저희 가정에 많이 보급되어 있지도 않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친숙하게 지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좀 더 사람과의 친숙도가 높아진다면 결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마음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의 발전 가능성에 근거를 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로봇과의 결혼 원래는 찬성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반대쪽의 의견도 굉장히 수용 가능하다 약간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의견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법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현행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나열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그런 걸 듣고 나니까 본질적으로 이런 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확실히 관련 법률이나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다양한 시각에서 이 논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중이기에 더 심도 있고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봇과의 결혼은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만의 문제도 그렇다고 사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슈츠 동영상과 헌법재판소 논의 연극을 반영한 뉴스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로봇과의 결혼을 허용해달라는 시위자 A씨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로봇과의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나 처리되지 않자 시위를 감행했으며 헌법재판소의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심판 대상 조문인 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논의의 주요 쟁점은 로봇과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로 인간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찬성 측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병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봇과의 혼인이 법률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이 로봇과 혼인할 자유를 제한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민법 제813조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을 때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둘째, 시대 변화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과의 혼인은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이를 막고 규제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는 항목은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임을 주장합니다. 셋째, 로봇에게도 주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AI 드론에게 적을 공격하라는 임무와 최종 공격 결정을 인간이 한다는 입력값을 주었지만
AI 드론이 적의 공격을 더 중시하여 자신을 조종하는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AI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반대측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째, 로봇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의 혼인이 인간과 로봇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에게 혼인의 개념을 가르치고 이를 습득하게 해도 로봇이 혼인에 대해 비동의를 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혼인의 사회적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831조는 부부간의 재산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제839조 제2항은 이혼 후의 재산 분할 청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봇과의 혼인을 허용하는 것은 혼인으로 연결되는 많은 의무와 권리를 로봇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봇은 사람의 재산으로 종속되어 있으며 현재 법령상 인격체로 다루지 않기에 로봇과의 혼인 허용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빚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로봇과의 결혼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으로 인해 로봇과의 결혼이 허용될지 아니면 인간 간의 결혼만 인정됐던 상황이 이어질지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약간 더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 발전이 완벽하지 않아서 더듬는 거고 AI가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